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3억 2223만 대로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부잣집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 최초로 대중형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 이번 영상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포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오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윌리엄 포드와 메리 포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1863년 7월 30일 이들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헨리 포드. 훗날 세계 최초의 대중형 자동차 포드 모델 T를 만든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립자입니다. 헨리가 태어난 이후 윌리엄 메리 부부는 4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그렇게 총 7식구가 농장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헨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어느 곳이나 그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헨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75년 아버지 윌리엄은 헨리에게 선물 하나를 주게 되는데 바로 해중시계였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헨리는 그 시계를 몇 번이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 재조립하기를 즐겼습니다. 덕분에 시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는 심지어 친구나 주변 이웃들의 시계를 고쳐주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헨리는 12살의 나이에 시계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던 길에 니콜스 앤 셰퍼드 컴퍼니에서 만든 트랙터를 본 것이었습니다. 마차처럼 생긴 차체 위에 증기 보일러가 올려져 있었고 엔진과 뒷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원리였습니다. 헨리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갑자기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트랙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아버지께 회중시계를 받은 것과 트랙터 엔진 작동을 목격한 12살 때의 경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2가지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876년 어머니 메리는 지병 때문에 아주 위독해졌습니다. 헨리는 의사를 모시고 오기 위해 이웃 마을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의사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는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고 말겠어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헨리가 자신의 농장을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헨리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농장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879년 16살이 된 헨리는 기계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나와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로 향했습니다.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로 온 헨리는 선박 엔진을 만들던 회사 드라이도크 엔진 워크스에서 견습생 기계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공업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며 3년으로 정해진 견습공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기계공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심지어 어찌나 정교한 작업을 좋아했던지 밤에는 시계방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일도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1883년 헨리는 당시 에디슨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세운 회사 웨스팅하우스 컴퍼니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릴 적에 아주 흥미롭게 봤던 니콜스 앤 셰퍼드사의 트랙터와 같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는 진정한 기계공이라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작은 부속품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자동차라 해봐야 1시간 동안 20km 정도만 이동할 수 있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트랙터로 사용하거나 농장에서 탈곡 작업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트랙터의 기술을 마차에 적용한다면 말이 없는 마차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트랙터는 너무 비싼 장비였던 터라 돈 많은 농장 주인들이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헨리는 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값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별도의 개인 작업실을 세팅하여 여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는 증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등유를 넣어서 작동하는 증기 보일러와 증기 조절기 등을 이용하여 만든 자동차였는데 크고 무거운 발동기 없이 작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무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증기 보일러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일러를 안정적으로 탑재하기 위해서는 차체를 무겁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자동차 원가가 높아질 뿐 아니라 연비까지 나빠진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증기 보일러로는 값싼 자동차를 만들 수 없자 그는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885년 헨리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에게 오토 엔진이라는 가스 엔진 수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실물로는 처음으로 오토 엔진을 본 그였지만 과거 오토 엔진에 대한 글을 통해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스 엔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87년 그는 본인이 가스 엔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행전 가스 엔진 모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행전 가스 엔진은 가스를 흡입하고 압축하고 그 가스를 폭발시켜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고 다시 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을 순환 작동하는 것인데 헨리가 만든 모형은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더욱 엔진 실험에 집중하고 싶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기 헨리는 클라라 제인 브라이언트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헨리가 기계공을 그만둔다면 49,000평 정도의 임야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낮 시간 동안에는 아버지 말대로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스 엔진을 연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1888년 헨리는 아버지에게 받은 임야의 나무를 베어 그 나무로 신혼집을 지은 뒤 클라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나무를 베고 엔진을 연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산에 있던 나무는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1891년 헨리는 디트로이트에 있던 일렉트릭 컴퍼니로부터 기계공으로 일해달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 회사는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전기 회사였습니다. 베어야 할 나무가 거의 남지 않아 고민이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디트로이트로 거처를 옮기고 낮에는 회사 생활을, 밤에는 엔진을 연구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892년 자신의 첫 번째 가솔린 자동차 쿼드 리사이클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쿼드 리사이클은 두 개의 실린더로 4마력 정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탑재했고 시속 16km, 34km 이렇게 두 가지 속도 설정이 가능했으며 후진은 불가능한 2인승 자동차였습니다. 바퀴는 28인치 자전거 바퀴 4개를 사용했고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몇몇 장치는 헨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발열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간 계속해서 시운전을 하며 조율한 끝에 1893년 봄 스스로 만족할 수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1886년 벤츠의 창립자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인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발명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에서의 최초의 자동차는 헨리의 쿼드 리사이클이었으며 그 당시만 해도 유일한 자동차였습니다. 쿼드 리사이클의 시끄러운 엔진 소리 때문에 지나가던 마차의 말이 놀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으며 어딜 가나 자동차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헨리가 잠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울 때면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누군가가 무단으로 자동차에 타는 바람에 헨리는 쇠사슬로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디트로이트 시장은 헨리에게 자동차 운전을 위한 특별 허가를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헨리는 미국에서 유일한 운전면허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895년부터 2년간 쿼드 리사이클을 타고 1000마일 정도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하기에 알맞은 하나의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디트로이트시에 살던 찰스 에인슬리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며 나타났습니다. 헨리는 자동차를 팔아 그 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200를 받고 거리낌 없이 자동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895년 당시 뉴욕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되고 있던 벤츠 자동차를 보기 위해 기꺼이 가서 직접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벤츠 자동차로부터 특별히 참고할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첫 번째 자동차 쿼드 리사이클보다 좀 더 가볍고 성능도 향상시킨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실험을 계속하면서도 전기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9년 어느 날 헨리는
회사로부터 회사의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단, 그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회사 일에만 전념해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동차냐 회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헨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당시는 자동차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는 마차,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1899년 8월 15일 회사에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899년 헨리는 그에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디트로이트 오토모바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자동차 쿼드 리사이클을 모델로 한 비슷한 자동차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말 없는 마차가 가능해? 라는 시선에서 오, 가능하긴 하구나. 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헨리는 자동차가 인간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더 나은 성능으로 대중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느 차가 가장 빠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의 상용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동차 경주가 먼저 생겨나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자본은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투기자들은 더욱 빠른 자동차를 만들기 바랐고 자동차 주문 제작을 받아서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겨 먹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지만 3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면서도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 즉 가장 빠른 자동차 외에는 몽땅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암튼 헨리는 우선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경주에서 우승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경주 챔피언은 알렉산더 윈튼이라는 기계공이었는데 블렛이란 이름의 자동차를 몰며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그의 자동차 회사 또한 제법 잘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있던 헨리는 과거 자신이 만들어왔던 자동차 엔진보다 더욱 압축된 방식의 엔진을 제작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장착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전보다 빠른 속도인 시속 115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시속 115km를 달리는 건 기본이지만 당시엔 어마어마한 속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헨리는 알렉산더 윈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01년 10월 10일 미시간주의 그로스포인트 경마장에서 챔피언 알렉산더 윈튼 대 도전자 헨리 포드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베테랑 레이서였던 윈튼은 250m 정도의 격차를 만들며 크게 앞서갔습니다. 역시 챔피언은 챔피언이야 라고 생각한 순간 점차 헨리가 운전의 안정감을 찾으며 윈튼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헨리의 추격 때문에 무리를 했는지 윈튼의 자동차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헨리는 윈튼을 따라잡고 경주에 승리했습니다. 챔피언 윈튼을 이긴 헨리. 자동차 경주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의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헨리의 경험상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라며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돈 되는 분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동차 만들기를 할 수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1902년 3월 헨리는 오토모바일 컴퍼니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토모바일 컴퍼니는 이후 헨리 릴랜드라는 기계공에 의해 인수되는데 이곳이 바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캐딜락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자동차 회사를 그만둔 헨리는 작은 작업실 하나를 얻어 자동차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운 수 없이 자동차 경주도 계속해서 출전했습니다. 1903년 헨리는 오직 스피드만을 위한 경주용 자동차 999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이 자동차에 아주 큰 실린더 4개가 달린 엔진을 설치했는데 무려 시속 128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999의 첫 경주의 결과 무려 800m의 격차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느새 헨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 투자를 조금 받더라도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03년 6월 자신의 지분 25.5%를 포함한 자본금 $100,000를 가지고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